안녕하십니까. 2023년 4월 13일 최병문 팩트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서울중앙지검이 김인섭 씨라고 있죠. 전 한국하우징기술 대표. 뭐 그냥 거의 페이퍼 컴퍼니로 보이는데 이 사람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습니다. 아시다시피 김인섭 씨는 백현동 의혹의 중심 로비스트. 이렇게 얘기를 할 수가 있는데 이재명 민주당 대표가 성남시장에 당선된 건 2010년. 2006년 시장 선거에 나왔다가 떨어졌습니다. 그 떨어졌을 때 김인섭 씨가 선거대책 본부장을 했었습니다. 그러니까 최측근 중에 최측근이다 이렇게 얘기를 할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정진상, 김용 뭐 이런 사람들은 그 이후에 성남시장에 당선됐을 때 최측근이고 김인섭 씨는 2006년까지 굉장한 측근이었다. 그러니까 다 뭐 연결이 돼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는데 오늘 구속영장이 청구된 이유는 이런 겁니다. 2015년 9월부터 2023년 3월 올해 3월 얼마 전까지 백현동 개발사업 인허가 알선 뭐 이런 거에 대가로 아시아 디벨로퍼 정바울 대표로부터 77억 원을 받았고 그 다음에 한바식당 그건 이제 건설할 때 왜 그 식당이 있죠. 임시 식당. 거기에 사업권까지 얻었다. 요런 혐의입니다. 정바울 대표가 2013년부터 2015년까지 김인섭 씨하고 김인섭 씨 측근 A씨라는 사람하고 이걸 영입하고 이후에 백현동 부지가 이재명 당시 성남시장이 계속 그 용도 변경을 거부하다가 이 사람들의 영입 이후에 용도 변경이 4단계나 종상향 위로 올라갔다. 그게 사실은 핵심 의혹이죠. 백현동에 관해서. 그러면 이제 우리가 추정해 볼 수 있는 거는 김인섭 씨가 정진상 당시 성남시장 정책보좌관을 통해서 이재명 성남시장한테 로비해서 백현동 용도 변경이 이루어졌다. 이게 가장 가능한 시나리오고 아니면 정진상 전 실장이 빠진 상태에서 직접 김인섭 씨가 이재명 성남시장하고 거래를 했다. 이렇게 볼 수도 있는데 전후 맥락을 보면 이 후자는 가능성이 그렇게 높아 보이지 않는다. 왜? 저 김인섭 씨와 정진상 간에 직접 접촉한 흔적이 대단히 많거든요. 그러면 결국 정진상 씨가 중간에 빠진 상태에서 김인섭 씨가 이재명 성남시장과 직거래했다고 보기는 어려운 거죠. 그래서 근데 이 와중에 중간에 또 김인섭 씨라는 사람이 2015년 4월부터 구속이 됩니다. 다른 사건으로. 그런데 백현동 용도 변경은 2015년 9월에 있었거든요. 이것 때문에 이제 김인섭 씨는 아니 용도 변경 9월에 있었는데 나는 그때 구속돼 있었다. 그런데 내가 무슨 로비를 하느냐 이렇게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그게 얼마나 거짓말이다 하는 게 이제 곧 드러날 거로 보이는데 자 그러면 이 사건 제가 정진상 그 다음에 김인섭 미스터리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이 사건의 확인된 팩트 우선 첫 번째 김인섭 씨가 구속된 2015년 4월 성남시 건설공사 비리 요거는 팩트입니다. 구속됐으니까. 그 다음에 또 하나의 중요한 사항이 어제 TV조선에 의해서 보도가 됐는데 구속되고 나서 2016년 초에 정진상 당시 정책보좌관이 구속 중인 김인섭 씨를 면회했다는 거죠. 보통 면회 잘 안 가지 않습니까? 더군다나 공무원인데 그 당시 현직 공무원이었는데 현직 공무원이 로비스트를 면회를 갔다. 무슨 이유일까? 그거는 면회 가서 뭔가를 협의할 이유가 있었든가 아니면 우위로하든가 뭔가 하여튼 매우 밀접한 관계가 있을 때 가능한 일이죠. 이게 또 새롭게 드러난 팩트다. 그 다음에 지난번에 이건 일부 보도가 됐었죠. 2014년 4월부터 2015년 3월까지 정진상, 김인섭 간에 115번의 전화통화가 있었다. 처음에는 정진상이 김인섭과 전화통화한 적 없다고 얘기했었거든요. 그런데 이게 경찰 조사 결과 이 통화 기록에 명확하게 드러났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정진상 씨가 또 이 말을 바꿔서 아니 그냥 뭐 돌아가는 거 뭐 어떻게 지내는지 뭐 이런 안부 전화 물었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무슨 안부 전화를 이게 뭐 11개월 동안인데 11개월 동안에 115회면 한 달에 10번 이상씩 했다는 얘기인데 사흘에 한 번꼴로 전화를 한 거죠? 사흘에 한 번꼴로 그렇게 안부가 궁금한가요? 그러니까 이것도 거짓말이다. 115차례를 11개월 동안 전화를 했다는 얘기는 긴밀하게 뭔가를 협의. 근데 잘 아시다시피 이 중간에 2015년 3월까지 전화를 했다는 거 아니에요? 그러면 1월에 아시아 디벨로퍼가 김인섭 씨를 영입했기 때문에 그 영입 전후로 김인섭, 정진상 간에 이 로비, 이 문제가 대단히 많았을 거라는 건 우리가 충분히 합리적인 분석을 할 수 있는데 여하튼 두 사람 사이에 115차례 전화통화가 있었다는 거는 맞다. 그런데 요 전화통화가 왜 그럼 2015년 3월까지일까? 요것도 또 완벽한 팩트인데 4월에 구속됐다고 그랬죠, 김인섭 씨가. 구속된 다음부터는 전화통화 못했을 거 아닙니까? 구속된 다음. 그러니까 구속되기 직전까지 김인섭, 정진상 간에 어마어마한 전화통화가 있었다. 요거까지가 완벽한 팩트고요. 그런데 우리 이런 거 생각해 보시죠. 그러니까 2015년 3월까지 통화하고 4월에 김인섭 씨 구속됐는데 1월에 김인섭 씨가 아시아 디벨로퍼에 영입이 되고 영입되자마자 바로 2월에 성남시청에서 용역보고서가 하나 나옵니다. 이 용역보고서가 백현동 용도 변경 해주라 이런 겁니다. 그러면 결국 제가 보기에는 김인섭, 정진상 간에 오랜 통화가 누적돼서 영입 아시아 디벨로퍼에 들어가자마자 곧바로 일이 진척이 돼서 2월에 이미 용역보고서가 나와서 그때는 이걸 해줘라 이렇게 됐기 때문에 4월에 김인섭 씨가 구속돼도 이 로비는 유효하다. 이게 이제 제가 분석하는 겁니다. 다 추진 중이었던 거죠. 그러니까 그해 9월에 백현동이 그 4단계 용도 변경이 된 거, 그때 김인섭 씨가 구속되어 있는 건 맞는데 김인섭 씨가 구속이 돼 있든 안 됐든 간에 이미 용도 변경 해주기로 김인섭, 정진상 간에는 김인섭 구속되기 이전에 다 확정이 됐다 하는 거를 우리가 알 수 있는 대목이고 이거를 이제 검찰이 뒷받침을 진술을 받아내야 되는데 지금 현재는 김인섭 씨와 정진상 씨가 그걸 부인하고 있는 단계입니다. 요 단계죠, 현재. 요거는 아마 곧 수사가 좀 더 진척이 되면 일단 김인섭 씨 구속영장이 청구가 됐으니까 이 구속영장이 아마 발부가 되면 더 수사가 진척이 될 것으로 보인다. 여기까지가 팩트고. 자, 그러면 김인섭 씨가 2015년 4월에 구속된 이후에는 그러면 백현동 용도 변경에서 손을 뗐느냐? 그게 김인섭 씨의 측근 A씨라는 사람이 있죠. 이 사람의 구속영장이 청구됐었는데 기각됐습니다. 기각되고 그때 판사가 하는 얘기는 방어권을 좀 보장할 필요가 있겠다는 거 하고 이미 상당한 정도로 증거가 확보되어 있다. 이런 표현이 있습니다. 거기에 보면. 그런데 그 구속영장 내용에 보면 김인섭 씨가 구속된 이후에 구치소에 앉아서 이 측근 A씨를 통해서 로비를 한 흔적, 그러니까 백현동 용도 변경 뭐 이런 것들을 챙긴 그 내용들이 거기에 기록이 돼 있습니다. 그러면 결국 김인섭 씨와 정진상 간에는 김인섭 씨가 2015년 1월에 아시아 디벨로퍼에 들어가서 그때 이미 정진상과 다 얘기가 돼서 백현동 용도 변경을 이제 하는 걸로 이렇게 돼 있고 2월에 용도 변경 용역 보고서 이게 나와서 그때부터 뭐 용도 변경 사실상 된 거고 3월까지 집중적으로 두 사람 간에 통화를 하다가 4월에 김인섭 씨가 덜컥 구속된 이후에는 김인섭 씨의 측근 A씨를 통해서 정진상과 김인섭이 간접 소통을 하고 실제 그해 9월에 백현동 용도 4단계 상향 변경이 됐다. 요게 제가 보고 있는 시나리오입니다. 전체적인 시나리오. 저는 뭐 이게 거의 100%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는데 문제는
자, 그 다음입니다. 그럼 2015년 9월에 용도 변경이 되고서 용도 변경 될 당시의 그 용도 변경 조건은 임대주택 100%입니다. 그러니까 백현동에 임대주택을 100% 지어라. 이겁니다. 그런데 이게 슬금슬금 임대주택 비율이 줄어듭니다. 잘 아시다시피 임대주택과 일반 분양은요, 일반 분양으로 할 경우에 훨씬 더 많은 수익을 얻을 수가 있습니다. 시행업자가. 그러니까 아시아 디벨로퍼가. 그러니까 이것도 또 로비를 해야 되겠죠. 왜냐면 그거는 이재명 성남시장이 권한을 쥐고 있으니까. 그러니까 그 로비를 또 끊임없이 김인섭 씨가 A씨를 통해서 했을 것이다. 그 로비가 결국 2016년 초에 정진상 당시 정책보좌관이 구속 중인 김인섭 씨를 면회한 것, 이게 그 로비의 완성 아닌가. 완성 또는 매우 중요한 고비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되고, 그래서 처음에 허가 조건이 임대주택 100%였는데 이게 점점 줄어서 2016년 말에, 그러니까 2016년 초에 정진상이 김인섭을 면회했다고 그랬죠. 그런데 그 해 말에, 2016년 말에 임대주택이 10%로 줄어듭니다. 그 바람에 정바울 아시아 디벨로퍼 대표는 3천억 원 이상의 수익을 얻습니다. 이 중에 지금 77억 원 얘기하고 있는 거잖아요. 제가 백현동 얘기가 나올 때마다 아니다. 여기에 또 하나의 비자금 저수지가 있을 것이다 하는 말씀을 계속 드렸는데 아직 그거는 검찰이 밝혀내지 못한 건지 여하튼 공식화하지는 않았습니다. 잘 생각해 보시면 업자가 3천억 원 이상의 수익이 예상되는데 그거를 이재명 성남시에서 기부채납이나 공익환수를 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면 업자가 얼마나 수익이 많은지를 이재명 성남시장 또는 정진상 정책보좌관이 모르기 때문에 그냥 가만히 있었던 것이냐? 그건 아니죠. 다 알고 있어가면서 눈 감아줬다. 왜? 저수지가 있기 때문에. 대장동하고 똑같이 이재명 시장이나 이재명 시장 측을 위한 저수지가 있기 때문에. 이 저수지를 검찰이 발견해야 된다는 거죠. 어쨌든 자, 제가 지금 말씀드린 내용은 정진상과 김인섭 간의 2014년부터 2016년까지의 그 수많은 드러난 사실과 그다음에 그 사실로 유추할 수 있는 두 사람 간의 관계, 이거를 지금 말씀드린 겁니다. 그게 제가 미스터리로 표현을 했지만 제가 드러난 이 팩트들을 이렇게 엮어서 제 나름대로 아마 이럴 것이다 라고 지금 시나리오를 구성을 해서 말씀을 드린 겁니다. 앞으로 검찰 수사가 이제 우선 내일 구속영장 실질 심사를 한다니까 김인섭 씨에 대해서 그 결과도 보고 그 다음에 아마 김인섭 씨 측근 A씨에 대한 구속영장도 다시 청구할 가능성이 대단히 높고요. 그리고 김인섭 씨에 대한 수사는 이거는 지금 곁가지에 불과하고 실질적으로는 이 백현동 비자금 저수지 그걸 찾는 데에 주력을 해야 된다.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고맙습니다.